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패의 영웅들로부터 배우는 12가지 성공 법칙 빅토리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책으로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자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공병호 박사의 공병호의 성공 노트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보면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이 3시에서 5시 이 중요한 인시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특히 공부하는 학생이나 전략가나 사업가나 이런 분들이 공부와 또 전략을 세우는데 또 업무를 기획하는데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된 동기를 구해주신 공병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다 더 깨어있는 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이 빅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책을 옮긴 분은 김동수, 이성육 두 분께서 옮겼는데 옮긴 이의 글 중에서 승리의 법칙을 찾아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변가에 우두커니 서서 물거품이 이는 파도를 바라만 보아서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비록 의식을 잃을지 몰라도 당신 자신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혼신의 힘으로 헤엄쳐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당신은 인생에 대한 통찰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마르틴 부버가 한 그 얘기를 옮겨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공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항상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일 것이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빅토리는 가뭄 끝에 만나는 담배와 같은 책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장점은 어떠한 과장도 없으며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책을 단순히 머리와 지식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실제로 체험했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응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는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고 25년 동안 2만 시간 이상 공부를 했으며 자신이 배운 바는 철저하게 실천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비밀번호를 맞춰서 여는 자물쇠와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과 행복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는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보다 빠르게 비밀번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연이의 글 중에서는 원칙을 알면 더 빨리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손자병법을 지니고 다녔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개인적인 삶과 비즈니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독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엄청난 시간 낭비를 막아주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이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1장에는 목표 명확하게 설정하라. 2장 공세 대담하게 행동하라. 3장 집중 핵심을 장악하라. 4장 기동 정확하게 움직여라. 5장 정보 확실하게 선별하라. 6장 협동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라. 7장 명령 이론화 한 명이 책임져라. 8장 단순함 복잡한 것을 제거하라. 9장 안전 철저하게 감추어라. 10장 절약 최대한 아껴라. 11장 기습 예상치 못할 때 공격하라. 12장 전과 확대 완벽하게 마무리하라. 이렇게 총 12장으로 나눠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은 삶의 질은 생각의 질이 결정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생각의 질이 결정한다. 결국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삶의 질은 생각의 질이 결정한다 해서 당신이 리더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들의 자질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반드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스스로 완전히 주도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지휘관에게는 12가지 원칙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12가지 원칙은 뭐냐? 수많은 역사가들과 연구가들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공통 요소를 찾는 데 헌신해 왔다. 그 결과 성공하는 장군들은 대개 용기, 순발력, 기습, 그리고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인해 전투에서 이기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적인 군사 전략에는 12가지가 있는데 이는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원칙이다. 각각의 원칙들은 승리와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책에 소개된 12가지 원칙들은 목표, 공세, 집중, 기동, 정보, 협동, 명령 이론화, 단순함, 안전, 절약, 기습, 그리고 전과 확대의 원칙이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12장에 나온 그 제목들입니다. 만일 백중세의 전투에서 이 원칙들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전문 세일즈맨, 학부모, 회사원, 협회의 위원 등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의 목표는 이 원칙들을 배워 자신의 분야에서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증폭 요소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힘의 증폭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생산에 극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쟁 상황에서도 승리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힘의 증폭 요소는 아주 작은 힘을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으로 끌어올려 승리가 가능한 중요한 지점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힘의 증폭 요소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우월한 지식,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술, 낙천적인 성격 기질, 자신감, 사기 충만, 창의력과 혁신, 핵심 목표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능력, 전략적 제휴, 핵심 인물들 및 조직들과의 좋은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 모든 단계, 모든 직급에서 발휘되는 탁월한 리더십,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증폭 요소, 힘의 증폭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1장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장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는 벤자민 트레고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원칙은 명확히 정의할 수 있고 중요하다고 확신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향해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라고 얘기합니다. 비니스의 비니스와 목표의 원칙에서 회사 경영과 목표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하는 4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4가지 질문은 첫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히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문서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시간 제한적이며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분석입니다. 스마트하는.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이나 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다. 혹시라도 현재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모든 결정은 확실하거나 불확실한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간의 함정의 저자 알렉스는 맥킨지의 말대로 모든 실패의 근원에는 잘못된 가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만약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스파 전략 5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향후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단계의 공식이 있는데, 이게 고스파 전략 5단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습관화하라고 얘기합니다. 1단계 G는 goals, 상위 목표를 뜻합니다. 비즈니스의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적 성과로 대변할 수 있다. 모든 비즈니스의 목표는 재무, 용어 또는 수치로 표현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O입니다. O는 하위 목표, objective를 의미합니다. 상위 목표는 goal, 하위 목표는 objective. 이 objective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구축하고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무 자원을 획득하고 조직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 재무 자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동기부여해야 한다. 인재 관리 부분. 셋째는 일정 시간, 특정 가격, 일정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일정한 양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촉 활동 등의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해야 한다. 네 번째는 위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마케팅을 진행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배달해야 한다.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정보와 서류 작업, 각종 처리 작업과 그 밖에 사업 성공의 토대가 되는 모든 조치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조직화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S입니다. 스트래티지, 전략입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과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략입니다. 일단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련의 가능한 전략이나 접근 방식을 생각해 냈다면 다음 사항을 토대로 각각의 방법을 평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는 특정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 외부적 제반 자원이 있는가? 제반 자원을 점검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네 번째는 경쟁자는 누구며 그들은 당신의 전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경쟁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쟁자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한다. 이 3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4단계는 P입니다. P는 계획 플랜을 의미합니다. 고스파의 P입니다. P는 플랜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곳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획 단계는 사다리의 끝부분이 땅과 만나는 단계이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모든 활동 목록과 그에 대한 필요한 자원 목록을 갖췄다면 이들 목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긴급함부터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5단계 A는 액티비티, 활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마쳐야 할 과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합니다. 타인과 일할 때는 목표 관리를 설정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7가지 질문이라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7가지 부분을 조직의 전략 수립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중요한 어떤 팩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 나의 고객인가? 고객을 명확히 정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고객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가? 고객의 가치 파악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항상 경쟁자를 생각해서 경쟁자와 보다 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왜 나의 잠재 고객들은 경쟁사의 제품을 구매하는가? 그 경쟁사의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무엇이 자사만의 독특한 판매 포인트인가? 자신이 속한 회사가 다른 경쟁사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해서 이걸 마케팅 전략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차별화해야 하는가? 차별화 전략입니다. 일곱 번째,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만약 과거 고객들을 인터뷰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당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당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당신과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할 때 그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이런 점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인생에서 중요한 7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7가지는 뭔가? 인생에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첫째는 일과 경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직장 생활에 대한 목표이기도 하고 당신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원하는 소득,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 추구하는 성공과 미래의 완벽한 직장 생활에 대한 비전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인간관계. 시드니 주라드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느끼는 행복 혹은 불행의 85%는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직장에서도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직원과의 관계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이런 저의 생각도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돈과 투자입니다. 돈과 투자. 당신의 장단기적인 금전적 목표는 무엇인가? 얼마나 벌기를 원하는가? 은퇴 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건강과 운동입니다. 매일 몇 시간의 잠을 자고 싶은가? 또 매년 며칠 혹은 몇 주의 휴가를 가고 싶은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건강을 또 이루는 요소 중에서는 여기처럼 운동, 여기 이외에도 우리가 말하면은 균형된 균형된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특히 비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만이 다가 아니고 균형된 식이요법이 80%, 운동요법이 20%라는 이런 게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몸이 뚱뚱한 사람은 운동만을 했을 때는 또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식사요법으로 해서 우리 몸을 먼저 체중 관리를 하고 이어서 우리가 운동을 20% 정도 추가를 해서 하면은 매우 원하는 그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7가지 중에 5번째는 기술과 능력 개발이다.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개인 또는 전문가로서 필요한 결정적인 지식과 기술을 판별하여 습득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사회와 공동체. 당신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가?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들에서 성공을 거두려도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간단 명료하게 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는 간단 명료하게 정하라. 그래서 첫째는 간단 명료하게 정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명확성이다. 명확성. 목표는 그 목표 달성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 가능성이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그 목표가 주어지는 조직이나 개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너무 과해서는 곤란하고 너무 또 낮아서도 우리가
이익을 내기에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음 3번은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목표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하고 달성 여부는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시간적 제한. 목표는 반드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그 제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좋은 우리가 공부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공세입니다.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전쟁이 선포되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라. 적은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패배시켜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하고 모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세의 원칙은 주도권을 잡고 오랫동안 유지하며 철저히 이용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비니서 공세의 원칙에서는 기업가들의 특별한 사고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가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 특별한 사고방식이 있다. 바로 주도적이라는 것,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결과지향적이라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수동적이기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단력 있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행동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와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시킴으로 해서 목표나 계획의 달성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을 활용하니까 여러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5가지 전술이라는 부분에서는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5가지 전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전문화입니다. 당신은 최근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당신의 특화된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전문화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당신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당신의 회사는 어떤 면에서 당신의 경쟁자와 다르거나 경쟁자보다 우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분화입니다.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로 지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 영역은 어딘가, 시장 세그멘테이션을 정확하게 알아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중입니다. 집중이란 앞에서 언급한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3가지 요소, 즉 전문화, 차별화, 세분화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에게만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5번째는 포지셔닝. 판매와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도입니다. 시장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당신이 없는 곳에서 고객은 당신과 당신의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집중입니다. 집중. 핵심을 장악하라. 전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전투력을 집중시켜라. 여기 보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와 집중의 원칙에서 보면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식별하여 그 업무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마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이것이 시간관리의 핵심이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시간관리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일을 하지 않고 더 중요한 업무를 판별하여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새벽에 이 3시에서 5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공병호 박사, 이걸 인시라고 하는데 3시 이걸 또 잘 하는 것도 시간관리의 어떤 집중화의 원칙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해서 성공하고 있는 건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형 인간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관리를 어느 시점을 이용할 건가,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시간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동입니다. 정확하게 움직여라 하는 부분입니다. 기동의 원칙은 부대를 이동시켜야 할 때는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엘리엇 코헨과 존 구치는 자신들의 공적, 군대의 불운에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을 3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에서도 모두 적용 가능한데 곧 예측의 실패, 학습의 실패, 그리고 적응의 실패가 그것들이다. 즉 예측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제 5번째는 정보입니다. 확실하게 선별하라. 정보에서는 그러면 정보의 원칙은 적군의 배치 상황과 계획, 강점과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하라. 덧붙여 지형, 지세는 물론 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리더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오늘날 평생에 걸친 학습은 당신의 분야에서 아니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소이다. 오늘날 3년에서 5년 주기로 지식과 정보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개인 지식 또는 또한 2배로 늘려 나가야 한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지식과 정보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이 모두 다 인식을 하시고 지식과 정보의 습득, 학습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꾸준한 리더로서의 성공적인 어떤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더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